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장비열 원장입니다. 얼굴 지방 흡입 어떤 경우에 적합한가요? 얼굴 지방 흡입은 지방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당연하실 것 같은데 마르신 분들 중에 얼굴 지방만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 몸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데 얼굴 지방만 많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얼굴에 지방 세포의 분포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 지방이 얼마나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핀치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핀치 테스트는 근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지방층만 이렇게 딱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저도 되게 많이 만져지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지방이 어느 정도 만져지는지, 그렇게 해서 안 만져지는 지방은 사실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한번 이렇게 꼬집어서 그 지방층이 만져진다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라도 뺄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 지방 흡입 시 보통 지방을 몇 cc 정도 뽑나요? 용량도 진짜 천차만별이세요. 어느 분들은 10cc 뭐 그 정도 고 많으신 분들은 뭐 50cc 막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필러를 할 때 맞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3cc만 얼굴에 넣어도 되게 얼굴의 모양이 바뀌어지는데 10cc를 얼굴에서 빼는 거는 그만큼 많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적은 양이지만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술이 얼굴 지방 흡입인 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으로 광대 축소도 가능하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다가 여기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환자분들 다 놀라세요. 아, 이거 뼈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살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광대가 살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뼈만 잘라내 가지고 시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살이 오히려 처져서 얼굴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이 지방 흡입을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광대살도 우리가 뺄 수 있다. 심지어는 여기 팔자주름 살도 우리가 뺄 수 있다. 광대살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잘하는 병원이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의 회복 기간은? 회복 기간은 사실 환자분들마다 되게 차이가 많아요. 다음 날에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까지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은 저희가 토요일 날 수술하면은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하실 수 있는 정도. 근데 남들은 약간 너 왜 이렇게 살짝 부었니?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실 정도로 얼굴 뼈 수술할 때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붓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지만, 빼어낸 지방이 많은 경우, 빼어내는 그 부위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붓기가 남들보다는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무서워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을 빼는 부분은 늘어지는 살을 빼는 거거든요. 우리 턱 같은데 여기서 살이 많으면은 무게, 중력에 의해서 살은 더 늘어져요. 우리 심술보,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무게로 인해서 늘어지게 되죠. 늘어지는 살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방을 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얼굴에 근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쪽에 있는 지방들은 노화가 형성되면서 자꾸 없어져요. 꺼져요. 눈 밑, 팔자, 볼 이런 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꺼지게 되죠. 그리고 근막의 위에 있는 지방층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 곳들은 이제 팔자주름 위, 심술보 그런 살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늘어지는 살들은 자꾸 빼줘야지 좋아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꺼지는 살들은 자꾸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지방 흡입을 하다가 오히려 지방을 빼서 꺼져 있는 부위에 넣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지는 부위는 뺀다고 해서 절대로 뭐 꺼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을 잘못 뽑으면은 딤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울퉁불퉁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곤욕이죠. 어떻게 보면은 재앙적인 경험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되겠는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정말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얼굴 같은 경우에는 지방층을 2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방층의 깊이까지도 확실하게 보고, 또 어느 층까지 확실하게 빼야 되는 게 개념이 있는 사람이 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생겼다면 재시술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방층이 조금 적게 빼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층만을 더 빼서 정확한 시술을 만드는 게
가능하게 되고요. 지방이 좀 많이 뽑힌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해서 그쪽을 메꿔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몸 같은 경우에는 그 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약간의 시술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할 수가 있지만 얼굴은 되게 섬세하고 약간의 지방층만 가지고 결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할 때는 특히나 얼굴에서는 처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 병원 및 의료진을 선택하는 팁은 저한테 그 재수술을 받으러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재수술의 경우에는 보면은 지방을 덜 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하셨다고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보면은 지방층을 덜 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얼굴 같은 경우에 잘못 건드려서 많이 빼서 함몰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덜 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확실하게 빼놔야 되는 층에 맨 아래층부터 끝까지 제대로 골고루 잘 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얼굴 지방 흡입은 조금 빼고 계속 빼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에 정확한 시술로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금씩 빼는 그런 병원도 있는데 지방 흡입은 어떻게 보면은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남기는 수술이거든요. 상처가 한 번 생긴데 또 상처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지치고 회복이 아무래도 더디게 되고 피부 같은 게 너무 딱딱해지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방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3차원적인 지방의 구조를 잘 알고 빼는 그런 시술을 하시는 게 만족도를 높이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